안녕하세요. 양원주부학교 연구부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문, 시의 이해에 대한 첫 번째 수업입니다. 먼저 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과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운율이 있는 글이다 라고 해서 운문이라고 합니다. 시의 개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과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 자, 이러한 시의 특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운율성, 두 번째, 압축성, 세 번째, 함축성이 있습니다. 운율성이라는 것은 소리나 말의 일정한 규칙성, 쉽게 말해서 리듬감을 뜻합니다. 두 번째, 압축성. 압축성이라는 것은 긴 문장을 짧게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긴 문장을 짧게 표현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함축성. 압축성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함축성이라는 것은 문장이나 글이 한 가지 의미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읽는 사람이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함축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면요. 한 가지 의미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 이게 함축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의 3요소 보겠습니다. 시의 세 가지 요소는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가 있는데요. 음악적 요소는 말의 가락을 뜻하는 것으로 운율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운율, 음악적 요소는 운율, 회화적 요소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모습을 뜻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모습,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또는 공감각적 심상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모습을 이야기하는 회화적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의미적 요소. 의미적 요소는 시인의 감정과 사상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주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의 3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 해가지고 운율, 심상, 주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시의 형식적 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요소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시어, 식구, 행, 연, 음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를 배우실 때 자주 들었던 단어들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 단어,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어는 시에 쓰인 말을 뜻하는데요. 시에 쓰이는 언어라고 해서 시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식구는 시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구절을 말합니다. 시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구절이라고 해서 식구라고 하고요. 행은 시를 구성하는 한 줄마다의 단위를 말합니다. 시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한 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시행이라고 하고요. 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연은 행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시를 보면 연의 구분이 확실하기도 하고 또 연의 구분이 없이 지어진 시들도 있죠. 행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덩어리가 한 덩어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덩어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행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덩어리를 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음보. 음보라는 것은 시를 읽을 때 한 번에 끊어 읽을 수 있는 단위를 말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실이 있고 나난 이런 그 가실이라는 그 가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삼음보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가실이 한 번 숨 쉬고, 가실이 있고 한 번 숨 쉬고, 그 다음에 나는 하고 한 번 숨 쉬고, 이렇게 세 개로 끊어 읽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삼음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시의 형식적 요소에는 시어, 식구, 행, 연, 음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음보는 시를 읽을 때 한 번에 끊어 읽을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운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 운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운율의 의미 보시면 다른 문학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말의 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말의 가락, 다른 말로 리듬감,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소설이나 수필 같은 데서는 느낄 수 없는 말의 가락 같은 것들이 시에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율이라고 하고요. 외형률 먼저 보겠습니다. 외형률이라는 것은 시를 읽을 때 말의 가락이 밖으로 드러난다 라고 해서 외자, 바깥 외자 써서 외형률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는 내재율, 내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형률에는 음수율, 음위율, 음성률 같은 것들이 있죠. 먼저 음보율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음보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음보는 한 번에 끊어 읽을 수 있는 단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숨을 쉴 수 있는 음절 단위를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자, 여기는 지금 삼음보로 23번 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해가지고 23번 쉴 수 있고요. 음수율. 음수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그다음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여기는 이제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보면은 다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삼삼사조라고 합니다. 삼삼사조를 통해서 지금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음위율 보겠습니다. 음위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위치에서 비슷한 음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위치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같이 부분에서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죠. 햇발같이. 그 다음에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보면은 지금 둘 다 끝부분에 같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 같이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서 일정한 위치에서 비슷한 음이 반복되고 있는 거. 그래서 음위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비슷한 음이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을 음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음보율, 음수율, 음위율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형률에는 음수율과 음이율과 그 다음에 음성률이 있다고 했는데요. 음성률이라는 것은 음의 높낮이나 강약, 장단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시의 형식상의 종류와 또 시의 심상, 그 다음에 비유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